Hello everybody. 자, 여기 보시면 가정법 3편 호주머니 어법 22입니다. 22강이네요 벌써. 와, 22강이라 찍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가정법 1탄과 2편에서는 저희가 if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as if와 I wish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특히 조건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정법을 신경 쓰라고 했었고요. 가정법은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항상 중심으로 놓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주절과 종속절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제가 100%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무엇냐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의 공식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혼합 가정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가정법 3편입니다. if나 as if, I wish에 대한 가정법이 아닌 다른 가정법의 형태인데요. 가정법은 왜 이렇게 기냐면 종류가 다양해요. 일단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3편부터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자, 첫 번째가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추천에 해당하는 동사나 명사가 대절 앞에 사용되었을 때 이 대은 얘네들의 의미, 해석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외우시면 돼요.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추천,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추천,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추천.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보면은 ask, command, decide, move, request, require, order, suggest, propose, recommend, insist, demand. 여기 있는 단어들이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추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뭐가 온다? 대절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절이 왔었을 때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요. 자, 이 경우와 또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를 쓰는 경우로 두 개가 나뉘어요.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00%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만 쓰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should의 해석이 돼야 되죠. 뭐뭐 해야 한다고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당위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의미일 때 should가 생략되고,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냐면 아직 안 한 거를 얘기하는데 강요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제안할 때 should가 생략되고, 그게 아니라 단순한 실제 있었던 사실, 나는 뭐뭐 할 거야 라고 암시한다든가 이야기한다든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같이 실제 있었던 일이나 뭐뭐 해야 돼 라는 강요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일 때는 일반적인 동사를 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자,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동사를 사용하고, 실제 사실 있었던 이야기, 뭐뭐 이라고 뭐뭐였다고, 혹은 그녀는 3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should가 아니에요. 3시간 잠을 자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일 때는 should가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강요할 때는 반드시 should가 등장하고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요렇게 위에 거 쓸 수 있는 경우와 아래쪽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명확히 구별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별해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는 주장을 했죠. 그녀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고.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참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인 attend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문장 보세요. 그는 주장했다. 그녀가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다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장도 가능하고 단 의미가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의 요구는 대디하다. 보세요. 명령하다,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절의 내용은 request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should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100% should가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사실을 언급하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말로 해보면은. 그래서 그녀가 그 워드를 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는 요구했다.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연구는 암시하죠. 그들이 틀렸다고.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틀렸어 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 준다. suggest라는 단어는 말하다,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안하다는 뜻이 있는데, 제안은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거겠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지만 암시하다, 말하다는 should와는 관계가 없이 단순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틀렸어 라고 제안했다고 여기가 동사원형인 B라고 쓰시면 해석이 이상하겠죠. 그들은 틀려야 한다 라고 제안한다가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색하다. 그 다음에 연구자는 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연구가 should be reformed 다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죠. 이거는 개선되어야 한다니까 should 또는 should가 생략돼서 be reformed라고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that the research had been reformed라고 쓰면 그 연구가 이미 개선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지문은 해석상의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구별할 수가 있겠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두 가지 다. 자, 그 다음엔 감정과 이성의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감정과 이성의 판단을 먼저 이성의 판단 형용사와 감정의 형용사를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당위적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랬죠? 예, 그런 식으로 되죠. 만약에 감정을 나타내는 거면 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 이런 걸 때 should가 생략되는 거고요. should가 나오는 거고요.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해. 라는 식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 판단, 자,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감정적인 어떠한 판단을 하는 형용사일 때는 t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와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요 공식대로 가지 않고 약간 다른 공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should를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자, 이성을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들은 important, essential, desirable, necessary, 그 다음에 imperative, natural, 그 다음에 proper, 그 다음에 reasonable 이런 형용사들이 나오고요. 자, 이 형용사 다음에는 자 전부 다 뭐 뜻이 뭐냐면 바람직한, 필수적인, 필요한, 꼭 필요한,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적절한 뭐 이런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그리고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 또는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should 동사 원형이나 또는 should가 생략돼서 그냥 동사 원형하고 의미는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it is important that he do, does가 아니라 do, should가 생략돼 있죠. he do his best, do your best가 최선을 다하다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should가 생략돼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쓰나 이 지문을 쓰나 맞죠, 그죠? 예, 하지만 does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지문을 많이 못 봤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it is important for to, it is important for him to do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대절을 사용했을 때는 동사 원형이나 should를 생략한다. 예, should를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지문이죠. 예, it is important the cocktail be shaken. 칵테일은 흔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흔들어지는 게 마땅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should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동사 현재형인 is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 strange, amazing, surprising, wonderful, pity, funny, odd는 이상한 뭐 이런 거죠. curious, 예, 이것도 약간 호기심 어린 이란 뜻이고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나왔을 때 됐죠? 대절이 나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가 나와서 동사 원형을 쓰는데 자, 이성 판단의 형용사들과는 차이가 뭐냐면 얘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쓰는 경우는 없다. 그럼 뭘 쓴다?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 동사나 보통 동사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특이한 점이죠. 예,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옳다, 그르다, 필요하다, 뭐 자연스럽다 이런 형용사들일 때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쓴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should를 갖다가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 바꿔서 치환해서 써야 된다. 라는 게 예,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긴 보통 동사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It's surprising that you should be late. 자, 당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은 네가 늦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참 놀랍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should가 없어지면은 그냥 당신이 지각했다는 게 정말 놀랍군요 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동사처럼 be가 아니라 were 같은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 구별이 됐어요? 네.
자, 이제 시간 조건 양보의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성과 판단의 어떤 형용사들에 의해서 그죠? should가 생략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가정법의 3편이고요. 요 두 가지만 구성했던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제 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편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기출 빈도적인 면에 봤을 때는 1편, 2편, 3편보다는 좀 더 적겠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짧은 내용이었습니다.